자,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이동규는 전번에 했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둘은 구속 기소했어요. 그래서 말이사 지금 수사 착수 54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보면 사실상 대장동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배임 액수를 지금 대장동 사업자가 택지 개발을 해서 배당받은, 즉 땅을 갖다가 이제 밀어서 그들이 가진 지분으로 배당받은 이익 중에 651억과 시행사업을 해서 얻은 1176억의 이익, 이거 두 개를 가지고 1827억의 손해를 성남도계공에 입혔다라고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3인방과 결탁해서 화천대유 요구대로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배점이 조정됐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서 민간업자들이 그에게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수사 끝판에 분양업자 이씨가 검찰에 43억을 전달했고 2014-15년 1년 몇 개월 동안에 그 중에 매덕은 이재명 선거용으로 2014년 6월 선거 전에 5월 달에 전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권 확보 뇌물이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의 수사를 이렇게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관련 이 대장동 문건과 관련해서 결재를 한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압수수색도 뒤늦게 했고, 이재명 측근 4명이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도 없고,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요. 또 곽상도 아들 50억 수수 의혹, 자, 그리고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그리고 350억 클럽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으로 따로 떼낸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동규와 3인방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 결재 관여 정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무실 수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검사를 26명을 54일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도 지금 이재명 성남시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황무성 사장의, 이 성남도계공 사장의 퇴진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수사팀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터진 43억 뇌물 전달 이야기를 박영수의 인척인 이 씨가 검찰에 자진해서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돼 있는데 이 수사를 50억 클럽, 즉 박영수 딸 박영수, 그리고 50억 클럽 권순일 등에까지 확대하면 이재명에게 곧바로 날아갈 수 있는 폭탄을 하나 심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이 견디지 못할 거니까 결국은 수사 선을 적당히 그어서 끝내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43억 발언이 검찰의 분양 대행업자 이씨의 자진 진술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43억을 분양 대행업자가 줬고, 그것이 남욱을 거쳐서 이재명 재선운동 지원 자금과 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쓰였다.
그런데 정영학의 녹취에서도 초반에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윤희 수사를 잘했으면 대장동 비리는 불가능했을 거다. 애초부터 저축은행 수사 2011년 12년 이럴 때 제대로 했으면 거기서 다 잡혀갔을 거니 대장동 비리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방탄수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여당 압박에 과거에 이 남욱이 등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과정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등을 수사 책임을 졌던 윤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조사한다고 전담 검사를 투입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헤쳐먹은 돈이 1조쯤 되는데 그 5분의 1도 안 되는 1827억을 걸어놨고, 이것도 또 어설프게 계산을 해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바뀔 거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이 공소장마다 배임 액수가 계속 바뀌었어요. 수천억이라 했다가 1163억이라 했다가 651억이라 했다가 1827억 플러스 알파라고 했다가, 그래서 김만배를 일찍 구속시켜 놓고 18일간 혐의를 전혀 추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정민용이는 뭐 계속 수사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곽상도만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고 권순일, 박영수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 사건은 여기서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영학이는 3인방에 속했습니다마는 특정 범죄 신고자에 해당돼 불구속했다. 대장동 관련 녹취록 등을 제공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번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결국 시작도 정영학의 녹취록이었고 마무리도 정영학의 녹취록이었기 때문에 정영학이가 검찰을 대신해서 이 사건의 수사 플롯을 짜줬고 결론까지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은 여기서 일단 끝내버리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1단계 수사 종료 뒤 일단 시행이익을 일부 산정해서 집어넣은 것을 제외하면 지난 11월 1일 김만배와 남욱에 대한 구속 영장과 거의 똑같은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기시된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복사해서 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사실과 공소장 사실이 똑같다라는 것은 구속 이후 20일간 수사를 했는데 규명한 게 하나도 없고 성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꼬리를 잘라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뭔가가 터지려고 하면 아마 이 김만배나 유동규나 남욱의 지금 신경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이재명이 자꾸 윤석열도 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서 같이 조사해야 된다고 걸고 넘어지는 거는, 그래야 지금 윤석열의 또 아버지 집을 사준 김만배 누나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면서 야권의 공격을 둔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대선 전에 특검이 합의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수사받을 일은 없다. 대선 전에 일단 수사망에서 벗어났다라는 자신감에서 저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통해 윗선의 배임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 기소 이후에 다음은 정관계 윗선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수사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54일이 코미디 흥행작의 소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아일보는 여야는 특검을 서둘러 하고 검찰 윗선 50억 클럽 수사에 나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만 이래 하지 실제로는 지금 50억 클럽 수사를 못하도록 박영수 인척이 43억을 질러놨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이재명이 돈 받았느냐는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나 윤석열이 다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이 대장동에 몰두해서 국민들에게 대장동 수사를 엉망으로 한 검찰과 또 이재명의 지금 저런 위선적 행태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에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전 공당의 조직을 동원하고 또 윤석열도 다른 지금 모든 논란들 뭐 당에 선대이고 다 올스톱하고 이준석이는 무슨 뭐 따릉이 뭐 토론회 다니고 하던데 그런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요. 이 대장동에 몰두해야 되는데 야당에 대장동에 몰두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야당이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 이재명에게 앞서온 것은 대장동 사건의 효과라고 봐요. 저는 대장동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서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대선에 못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대장동 사건을 왜 이렇게 허지부지 흘러보내는 거냐. 이 대장동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문 정권의 부동산 문제가 현재 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핵심이고 그런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원에 이재명도 하나의 멤버로서 자신이 맡았던 성남시의 부동산 폭등의 요인인 정경 지자체 등의 유착을 자행한 장본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대선을 끝낸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어서 지금 한국 사회의 국민의 가장 불만과 관심사인 이 부동산 문제에서 이재명과 문 정권의 부동산 폭등 문제 즉 대장동과 부동산 폭등을 같이 연결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선거 질 거예요.